바드 논문에 대해서 발표할 김현승입니다. 네, 먼저 초록 부분을 보자면 연구에 대한 배분이 나오는데 기존에는 레스터화된 장면 표현에 좀 의존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제 레스터화라고 하면 이런 픽셀 단위로 그림을 이제 표현하는 방식인데 문제는 선이어도 다 픽셀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빈칸에 대한 좀 연산량 낭비가 많다는 게 단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구조적인 윤곽이 파악이 힘들기 때문에 이 인스턴스의 구조 정보를 놓쳐서 의미 파악이 좀 힘들다라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 같은 경우는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벡터화된 표현으로 모델링하는 E2E 방식을 고안해냈습니다. 에이전트 행동과 이 맵의 요소들을 명시적 제약을 주어서 제약을 하는데 기존의 E2E 방법보다 더 빠르게 실행되는 방식을 고안했다고 합니다. 다음에는 이제 도입 부분입니다. 인트로덕션 부분에서는 처음에 이제 벡터화된 맵이 나오는데 이 왼쪽이 레스터화된 맵이고 오른쪽이 벡터화된 맵입니다. 보시면 레스터화된 맵은 어떤 게 차량이고 어떤 게 길이인지 좀 모르는 반면에 오른쪽은 화살표로 간결하게 표현되어 있어서 조금 더 도로의 구조적 정보 제공에 도움을 많이 주고 보행자들의 충돌 회피를 위한 명시적 제한 조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에이전트와 맵의 상호작용을 통해 궤적을 추출한다는 것인데 이 내용은 뒤에 이제 방법론에서 보도록 하고 이 명시적 제어 세 조건에서는 에고 에이전트, 콜리션 컨트레인트, 에고 바운더리, 오버스태핑 컨트레인트, 에고 라인, 디렉션 컨트레인트 이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릴레이티드 워커스입니다. 이제 먼저 인지에 대한 방식인데 거기에서는 이 논문에서는 BEV 포머와 맵TR을 쓴다고 설명했습니다. BE 포머 같은 경우에는 이 아래에 보이시는 그림처럼 뭐 이렇게 다양한 구성 요소가 이루어져 있는데 먼저 인풋 이미지에는 다양한 각도의 사진 이미지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미지를 통해 피처를 만드는 방식인데 장점은 라이더 센서 없이 카메라만으로 정확한 공간감을 만든다는 겁니다. 라이더로 피처를 추출하고 뭔가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되게 많은 비용이 되기 때문에 카메라 언리의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하나의 장점은 이전 프레임과 현재 프레임을 결합하여 동적 개체 정보들을 더 정확하게 추측한다인데 아래 보시면 만약에 현재 이 칸에 어떤 차의 위치가 있는지 혹시 이곳에는 무엇이 있는지 T 시점에서 바라보고 싶을 때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기 위해 이전 시점인 T-1 시점과 현재 시점인 T 시점을 이 버드 아이 뷰로 본 상태에서 두 개를 이렇게 결합을 해서 단서를 넘겨줍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이 BEV 포머라고 할 수 있겠고 두 번째는 맵 TR인데 이 맵의 이 인스턴스 포인트 이제 선도 점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의무 파악을 할 수 있는 이 단서들을 순열 불변성을 인식해 모든 지도 요소들을 동시에 예측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이 순열 불변성이란 이제 세 개의 점으로 이루어진 선이 있다고 할 때 첫 번째 점을 세든 끝점부터 세든 어쨌든 세 개의 점이 이루는 선은 둘 다 동일한 선이다 라는 그런 정보들을 이 모델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지도 요소들을 동시 예측이 가능한 이유가 한 번에 동시에 병렬적으로 예측을 하기 때문에 이 실시간성에서도 우수함을 보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 모션 프레딕션 행동 예측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기서는 PIP라는 것을 씁니다. Perceive, Interact, Predict 세 가지를 결합한 형태인데 기존 이동 예측 모델들은 아래와 같이 HD맵을 GT로 사용했습니다. 이 HD맵의 장점은 워낙 고정밀도 지도다 보니까 좀 연산량이 되게 많습니다. 실시간으로 띄우기도 힘들고 이 맵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방식이 아니라 라이더나 고성능 GPS 같은 걸로 이미 한번 탐방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실시간이 아니라 시간을 간격을 두고 업데이트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실시간성에는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의 PIP, 이 동적 개체들과 정적 벡터화된 지도 간의 상호작용을 딥러닝으로 학습합니다. 예를 들면 이 차와 지금 멈춰 있는 뭐 이 도로나
아니면 이 구조물에 대한 간격 같은 거를 상호작용을 의미단어로 파악해서 그것을 딥러닝으로 학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래닝인데요. 첫 번째로는 이 벡터화된 장면을 보고 이걸 이제 점과 선의 형태로 단순화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는데 이것을 갖고 주행 경로를 계획하는 방식입니다. 이전에는 이 지도 전체에 어떤 곳은 가면 안 되고 어떤 곳은 가야 되는지 각 코스트를 적어놨는데 이는 연산량이 좀 많다고 판단해서 사용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룰 베이스를 따르게 되면 정해진 답변만을 찾기 때문에 또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 같은 데 취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델이 직접 해결 방안을 찾는 방식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방번론입니다. 이 전체적인 개요인데 이거는 차차 보여드리겠지만 아까 위에서 버드 아이뷰 포머와 같이 다양한 각도의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버드 아이뷰 인코더에 넣은 다음에 이 2D 이미지를 이 3D 이미지인 버드 아이뷰 피처로 투영시킵니다. 그리고 이 피처를 통해 다양한 방법을 쓸 수 있는데 그건 이제 다음과 같은 내용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벡터라이즈드 신러닝입니다. 이 벡터화된 장면을 보고 학습을 하는 건데 위에 보시면 에이전트 쿼리가 있고 밑에 보시면 맵 쿼리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쿼리를 통해서 학습을 하는 방식인데요. 먼저 이 맵 쿼리에서는 이 버드 아이뷰 피처에서 나온 정보를 갖고 학습을 해서 맵 벡터를 추출을 합니다. 이때 고려되는 요소는 차선, 도로 경계, 횡단보도인데 차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차량이 방향이 맞는지, 도로 경계 같은 경우는 현재 도로를 이탈을 하는지, 횡단보도 같은 경우에는 보행자와의 충돌을 확인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에이전트 쿼리가 있는데 이것 역시 BV 피처를 통해서 에이전트 특징 학습합니다. 그리고 이 에고 쿼리를 통해 에이전트와 맵이 서로 작용을 하는데 그래서 에이전트의 좀 특징을 이를 통해서 풍부하게 만들어줄 수 있고 또 이를 통해 모션 벡터가 추출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키나 밸류 위는 이제 에이전트의 키값과 밸류 값이겠고요. 아래 같은 경우에는 맵 벡터에서 이제 키와 밸류의 값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사공작용해서 프레이밍 트랜스포머에 넣어서 결국 이제 이 궤적을 예측을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좀 상호작용을 통한 플래닝인데요. 수식은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단순합니다. 이제 Q 같은 경우는 쿼리를 말하고 이제 질문을 던지는 주체니까 에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K는 키인데 이거는 에이전트겠죠. 그리고 이 V는 에이전트가 내놓는 답변이겠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PE1이라는 것을 통해서 임베딩 벡터로 바꿔주는데 이 PE1이 MLP에 해당하고 임베딩 벡터로 바꿔주는 이유는 이 트랜스포머에 넣으려면 알맞은 형태로 넣어줘야 되는데 이 임베딩 벡터의 형식으로 넣어줘야지 트랜스포머에서 잘 작동을 해서 피처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밑에 방식도 에고맵 인터랙션도 거의 같은 방식인데 이거는 이제 맵에 대한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역시 이제 마지막에는 P2라는 MLP를 통해 위치를 인코딩하는 방식이고요. 마지막으로는 플래닝 헤드라고 있는데 위에서 뽑았던 QEGO1과 QEGO2를 결합을 합니다. 그리고 이 SEGO라고 있는데 차의 현재 속도와 조향각을 의미합니다. 조향각 같은 경우는 핸들을 얼마나 꺾었는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퓨전시켜서 이거를 플래닝 헤드에 넣는데 이 CMDC 같은 경우에는 커맨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행 명령을 내리는 건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내가 정의한 어떤 변수에 의해서 주행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주행을 할 때 위에서 섞은 이 퓨전된 모든 정보를 참고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VEGO 같은 경우에는 이 예측을 궤적 벡터 형태로 뱉어냅니다. 자, 이제 그리고 위에서 보셨던 이 제약 세 가지 조건에 해당되는데 이도 수식어로 표현이 되는데요. 어려울 것이 없고 이 델타 I 같은 경우는 예측거리 그리고 이 DA 같은 경우에는 실제 주행의
이제 뭐 에이전트와 에고 간의 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이제 거리가 마이너스 값이 되면 이미 충돌이 된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거를 통해서 로스를 계산을 하고 이제 에고 바운더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차량이 도로를 탈선을 했는지를 따집니다. 뭐 이 역시 당연히 예측한 안전거리고 이거는 실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래서 앞에서 보셨던 방식으로 똑같이 계산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차선에 관한 건데 이거는 조금 수식이 다르긴 한데 이것도 역시 현재 이제 자차가 예측한 방향과 차선의 방향과 그리고 모델이 예측한 방향의 차이값으로 로스 값을 통계를 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맵 로스인데 이거는 이제 맨해튼 거리와 포칼 로스를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기존에는 그냥 이 거리와 거리 저희가 흔히 아는 그 유클리드 거리를 사용을 하는데 이때는 방식을 X축과 Y축의 모든 오차를 더하는 맨해튼 거리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포컬 로스 같은 경우에는 좀 흔한 상황에서 만약에 이 모델이 잘 수행을 했다 하면 조금 가산점을 덜 주는 방식이고 오히려 어려운 상황에서 실패를 했다. 그러면 페널티를 심하게 부여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결국 이 두 가지는 조금 학습을 강도 있게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모션 로스인데 문제 상황을 정의하자면 AI가 직진과 좌회전 경로를 예측했습니다. 근데 실제 이 GT의 값은 좌회전이 정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로스를 평균 내려다 보니까 예측한 모든 경로와 정답의 오차 평균이 나면 이 좌회전과 직진의 중간값인 대각선을 예측하게 됩니다. 근데 이 대각선을 출력을 하게 되면 당연히 뭐 차선의 방향이든 탈선이든 충돌 가능성이든 모두 심하게 높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min FD라는 방식을 쓰는데 먼저 이 모델이 여러 개의 궤적을 예측을 합니다. 그러면 각 궤적의 가장 끝점을 실제 정답의 끝점과 비교합니다. 이 중에서 여러 궤적 중에서 실제 정답의 끝점과 가장 닮은 한 놈을 골라서 그것을 대표값으로 설정을 하고 그 한 개의 궤적과 정답 사이의 오차를 계산해서 학습시킵니다. 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수식이 있고요. 결국 이 토탈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6가지를 각각 가정치를 부여해서 부여되겠는데 이 두 가지는 위에서 봤던 것이고 이 하나는 충돌, 그리고 이거는 탈선, 그리고 이건 차선의 방향, 그리고 이건 이미테이션인데 흔히 모방학습인데 아무래도 이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거는 어떻게 하라고 규칙을 심어준 것인데 이렇게 하면 차량이 부드럽게 학습을 하고 부드럽게 수행을 할 확률이 좀 줄어듭니다. 그래서 내가 예측한 것과 모듈이 예측한 것을 오차를 총 합계를 넣어서 이것까지 가중치를 매겨서 총 토탈로스를 만듭니다. 토탈로스의 경우에는 많으면 안 좋다라는 방식도 있는데 이제 저자 같은 경우에는 좀 자기의 목표가 여러 가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섞는 게 단점에 비해서 좀 장점이 많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좀 실험 결과인데 먼저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누신스로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RTX 3090 GPU 8대를 통해 60번을 에포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BAD 베이스와 BAD TMI를 두 가지를 사용하였고 인풋 이미지, 뭐 안전거리, 인지 반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누시엔스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볼 수 있다시피 뭐 다양한 3D 환경을 쓰는데 특히 멀티모델을 쓰기 되게 좋은 환경이라 이런 데이터셋을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소고 연구인데요. 이제 값을 보시면 이 에이전트와만 상호작용했을 때, 맵과 상호작용했을 때, 따로따로였을 때보다 두 가지를 같이 상호작용했을 때 충돌률이 좀 덜하고 나머지는 이제 뭐 차선에 대한 제약, 세 가지 이제 제약 조건이 있었죠. 그 중에 이제 한 가지만 써도 충돌률이 되게 줄어들고 세 가지를 다 쓸 경우에는 충돌률이나 아니면 예측했던 직선거리 같은 게 오차가 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아래 보이시는 거는 레스터화를 한 것보다 벡터화를 한 게 좀 더 성능이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위가 오픈 루프고 아래는 클로스드 루프에서 이제
상황을 확인을 한 건데, 이제 당연히 오픈루프일 때는 되게 성능이 다 전체적으로 좋았는데, 반면에 클로스루프에서는 이 타운 05 맵을 카릴라 시뮬레이터에서 실행을 했는데, 이 맵을 탐방을 합니다. 근데 오래 탐방을 하니까 이 RC 주행률은 오히려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 이유가 이 DS 값을 보시면 이제 뭐 BAD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다 우수합니다. 그리고 이제 규칙도 잘 지켜서 무사히 완주를 한 반면에 STP3 같은 경우에는 되게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주율만 높지 이 규칙을 잘 지키지 않고 왔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BAD 베이스가 되게 우수하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뭐 틴이랑 베이스는 경량화를 시킨 모델이라 두 개에서는 좀 차이가 나고, 이제 뭐 충돌률 같은 경우도 뭐 1초에서는 조금 유닛 같은 경우가 높았어도 결국 3초까지를 바라본다고 아까 목표를 정했으니까 3초까지 바라봤을 때는 평균적으로 VAD가 더 뛰어난 성능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 보시면 VAD를 어떻게 썼느냐를 보시는데, 다양한 이제 6가지의 각도 이미지를 주어서 이게 위에서 보셨던 아까 그 PIP에서 표현됐던 방식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방식이고, 그리고 뭐 보행자가 있으면 뭐 주행 경로를 바꾸다던가 이런 거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제 왼쪽을 말했을 때 이렇게 주행 경로를 왼쪽으로 예측하시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이 주행 계획을 할 때 전체적인 시간이 걸리는 거를 볼 때 추론 시간은 플래닝 모듈이 겨우 5.7%, 3.4 밀리세크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백본에서 뭐 백본이나 뭐 버드아이 뷰 인코더에서 특징을 추출하거나 뭐 이런 데에서 시간이 많이 걸릴 뿐이지 플래닝을 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 결국 실시간성에서 우수성을 보일 수 있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좀 무거운 HDD 맵이나 댄스 맵을 통해서 지나치게 좀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은 점과 선으로 표현되는 가벼운 벡터로 표현이 되고 이를 통해 좀 완벽한 자율주행 경로를 계획하게 됐다. 그리고 뭐 경로 계획, 아까 보셨던 이 플래닝 모듈에 시간을 얼마 쓰지 않아서 실시간성에서 우수함을 많이 보였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